9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220배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던 예멘의 후티 반군 2000km 이상을 은밀하게 날아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텔아비브까지 때렸습니다. 다음날 곧바로 F-15F-35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본토를 직접 타격한 이스라엘의 이번 장거리 공격이 이란 석유 수출 터미널에 대한 전략적 경고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예멘의 친일한 세력인 후티 반군이 과나라 항구 도시 호데이다 공습했다. 로이터 통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후티 반군이 무인기의 드론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공격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고, 지난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인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날 단독 공습으로 홍해에 접한 호데이다 항이 유류 탱크 등 정유시설을 폭격했고 전력시설도 일부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데이다 항 공습에 F-15F-35 전투기와 정찰기가 출격했는데요. 목표물이 1700km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공중급유기로 투입됐는데 해당 항공기들은 작전을 마친 뒤 이스라엘로 무사귀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 작전명은 롱암, 즉 먼거리 작전으로 후티 반군의 이란 무기 수입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뒀는데요. 이스라엘은 폭격에 앞서 미국 등 동맹국의 작전 계획을 미리 공유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이란에 대한 전략적 경고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하르그 섬은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터미널로 이란의 원유 수출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이란의 지정학적 영향력과 지역 활동 및 대리인 자금 조달 능력의 중요한 루트. 해당 매체는 이스라엘이 예멘에서 비슷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이란의 하르그 섬과 다른 중요한 인프라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예멘 공습관의 현재 호데이다에 발생한 화재를 중동 전역이 목격하고 있고 그 중요성은 분명하다며, 푸틴은 우리를 200번 넘게 공격했지만 처음으로 이스라엘 시민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죠. 이어 이스라엘 시민의 피해는 대가가 따른다라며 가자, 레바논, 예멘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곳에서 공격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호데이다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이란의 무기가 반입되는 항구를 타격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디에든 닿을 수 있다는 점을 적들에게 상기시켰다 하며, 푸틴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럼 이란의 악계 축에서 필수 요소다. 중동 안정을 위해 악계 축에 맞서야 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예멘 후티 반군의 무인기 드론은 지난 19일 2000km 넘는 거리를 나아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텔아비브를 공격했는데 이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명이 다쳤습니다. 후티 반군의 목표물 지점은 텔아비브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의 아파트였는데 대사관 별관 건물과의 거리는 100m 정도에 불과했죠. 당시 이 드론은 후티 반군의 근거지 예멘에서 출발해 홍해 및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가로지르는 직선 항로를 따르지 않고 이집트 영공으로 우회했다요. 총 2000km 이상을 비행한 끝에 적어도 지중해를 통과한 드론은 텔아비브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텔아비브 공습에 사용된 드론 마대의 사거리는 1500km 안팎으로 알려졌죠. 다만 이번에는 후티가 폭발물 무게를 18kg, 10kg 밑으로 낮추는 등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을 개조한 것으로 이스라엘군은 추정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예멘에 직접 보복을 단행하면서 코티와 헤즈볼라, 하마스 등 이란을 뒷배로 둔 저항의 축 세력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